this time, didn't it? Yeah. Right. Okay. Come on.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파이팅 시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여러 행사가 많지요. 근데 벌써 여름 더위를 느끼는 5월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덥더라고요. 예, 많이 더워요. 오늘도 알찬 내용과 즐거운 노래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진행의 DJ 김영자. 전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오빠 생각, 동요가 만들어진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유진아. 옛날에 많이 들으셨죠? 오빠 생각. 노래는 잘 못하지만 한 절만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불러요.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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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논에서 울고 뻑꾹 뻑꾹 새 숲에서 울 때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오늘 동료부터 또 시작하게 됐네. 2절 부르세요. 기러기 북에서 오고 귀뜰 귀뜰귀뜰함이 슬피 울건만 아유, 또 슬퍼지네.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좀 슬픈 것 같죠? 이 시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국민 수준의 이런 이 시를 노래한 가수만 해도 여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가 12살 소녀가 썼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나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우리가 옛날부터 풀려오던 동요인데 아름다운 시를 쓴 사람을 몰랐다는 게 부끄럽기도 합니다. 네, 이 아름다운 시는 1925년 11월 12살의 소녀 최순애가 오빠 생각으로 당시에 방정환 선생님이 발간한 잡지 어린이의 동시에 입선자가 된 시입니다. 다음 해에 4월 14세 소년 이원수 역시 고향의 봄으로 이 코너의 주인공이 되면서 이 시를 보고 크게 감동을 받은 12살의 소녀 최순애가 선생님께 편지하기 시작하면서 마산 소년 이원수와 수원 소녀 최순애는 펜팔, 우리 옛날에 펜팔 많이 했죠. 그러게. 근데 이 시대에도 벌써 네. 했네. 펜팔 친구가 됐고요. 서로 얼굴도 모르면서 결혼 약속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혼했나 이 사람? 아름다운 시를 지으면서 서로 좋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혼했나요 이 사람들? 글쎄 좀 들어보세요. 네, 이장희의 그건 너 듣고 이어갑니다. 모두들 잠드는 고요한 밤에 의에 나 홀로 잠 못 일어나 넘기는 책 속에 수많은 글들이 의에 한자도 베이질 않나 그건 바로 너 때문이야 그건 바로 너 때문이야 언제는 비가 오는 종로 거리를 우산도 안 받고 혼자 걸었네 우연히 마주친 동창생 녀석이 너무 천리하면서 꼴꼴 웃더구 그건 너 바로 너
종일토록 번호판과 씨름했었네. 그러다가 당신이 받으면 끊었네. 웬일인지 바보처럼 울고 말았네. 그건 바로 너 때문이야. 그건 바로 너 때문이야. 그건 네, 그건 이장희 가수의 특기죠. 이렇게 펜팔로 맺은 이들은 7년 후 수원역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그 이원수 선생님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지도 못한 거지요. 결혼 약속을 왜 했을까? 당시에 이원수는 독서회를 통해 불온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구속되어서 1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것을 최순의 집에서는 몰랐던 것이죠. 얼마나 속이 탔을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최순의 집에서는 이런 예비 사위가 못마땅해서 다른 혼처를 알아보고 권해보고 했으나 최순애는 완강히 거부하게 됩니다. 드디어 1년 후에 풀려난 이원수는 최순의 집에 달려오면서 1936년에 결혼식을 하고 슬하에 3남 3녀를 두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정말 동화 내용과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믿기지 않은 수뇌보죠. 결혼했네. 네, 드디어. 결혼했어요. 오빠 생각과 고향의 봄의 만남이라고 할까요? 노래가 만들어지기까지 이런 오랜 세월과 그리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봄의 교향악이 울려 펴지는 청라 언덕 위에로 시작되는 이은상의 시 동무생각에 곡조를 붙이는 등등 활동이 많았지요. 네, 그 유명한 작곡가 고 박태준 선생님은 최순애를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훗날 이원수의 아내가 되었다는 소식만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네. 최순애 선생님이 살아 생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시를 쓰게 되었는지 동기를 밝혔는데요. 그 당시에 오빠 한 분이 계셨는데 딸만 5에 아들 하나뿐인 우리 가정에서 오빠는 참으로 귀하고 귀한 존재였지요. 아들만 선호하던 시대에 딸 5의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게 키우셨겠습니까? 봉숭아 송소희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송소희 씨의 봉숭아 노래였습니다. 오빠는 동경으로 유학을 갔는데요. 관동 재지진 직후에 일어난 조선인 학살 사태가 일어나서 정말 위험했는데 가까스로 사태를 피해 기적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일본 순사들이 늘 요주의 인물로 주위를 맴돌고 감시하면서 따라다녔다고 해요. 오빠는 고향인 수원에서 소년 운동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와 방정환 선생님 밑에서 소년 운동과 독립 운동에 참여하여 나라를 위해 많이 애쓰셨습니다. 집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오질 못하고 그러나 집에 올 때면 선물을 사들고 왔는데요. 다음에 올 땐 우리 순애 고운 댕기 사줄게 라고 말하면서 서울로 떠나셨는데 오빠는 뜸복새, 뻐국새 등 여름새가 올 때 떠나서 기러기와 귀뚜라미가 오는 가을이 와도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서울 간 오빠는 소식조차 없었고 과수원 집딸인 그녀는 오빠를 과수원 밭둑에서 서울 하늘을 보면서 오빠를 그리워하며 울다가 돌아오곤 하였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쓴 시가 노래가 되어 그 노래가 바로 오빠 생각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내 생각, 남편 생각, 자신 생각, 부모 생각, 가족 생각을 하면서 오빠 생각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 오빠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순의 작사, 박태준 작곡,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과 이선희가 부릅니다. 네, 5월은 어버이날 못지않게 스승을 생각해 하는 중요한 달이기도 해서 저는 스승의 날을 소재로 담아왔습니다. 전신자님, 우리 스승의 날 노래 한 소절만 하고 시작할까요? 그렇죠. 네, 시작.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네. 살아가면서 어버이날 못지않게 스승의 날도 잊지 말아야 함을 문득문득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스승은 학교의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스승을 만날 때가 있지요.
첫째는 가정교육에서부터 학교 교육, 사회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은사의 만남은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정규학교 교육을 마치는데 이후에도 사회에 나오면 직장에서도 스승이 있고 살아오는 동안 내내 지금 시니어 나이가 되어도 내 주변을 살펴보면 스승 아닌 분이 없습니다. 옛 속담에 사람 셋만 모여도 스승 아닌 이가 없다고 하듯이 3명 모두가 스승이라고 하듯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각자 3명의 배움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에게 배울 만한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런 그 속담 이런 거 살아가면서 좀 문득문득 느끼지 않았어요? 느끼죠. 뭐 공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한테도 배울 거 있고 뭐 2명 3명 가면은 그중에 스승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또 그런 말도 선생님이시지 있잖아요. 뭐. 80이 돼도 배울 건 배워야 아유, 된다고. 그럼요. 또 얘기해요. 네, 음악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김현숙이 부릅니다. 그날 들려주세요. 너 위에 손잡고 거닐던 길목도 아스라이 멀어져간 소중했던 옛 생각을 돌이켜 그려보네. 나를 지는 가슴이 서러워하고 한숨 쉬며 그려본 그 삶을 기억하나요? 지금 잠시라도 달의 미소를 보면서 내 나의 두 손을 잡고 두나 별들의 눈물을 보았지. 고요한 세상을 한아름의 꽃처럼 보여지며 던진 내 사랑에 웃음 지며 님의 수시 전한 마음 한없이 보내본다. 던진 내 사랑에 웃음 치며 님의 수시 전한 마음 없이 내본다. 네, 그런데 이 스승이란 말은
어디서부터 유래한 것일까 하고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스승의 어원에는 두 가지 설이 있더군요. 당을 나타내는 무당, 무당을 나타내는 무적에서 무격. 유래한다는 무격에서 유래한다는 설과 중을 나타내는 스님이라 그러죠. 스님을 나타내는 사승에서 유래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옛날 무당을 나타내는 말로 무격이란 말이 있어요. 여기서 무는 여자 무당을, 격은 남자 무당을 말합니다. 그런데 옛 문헌을 보면 무를 스승무라고 하고 격을 화랑이 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남자 무당은 박수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스승의 유래를 유래를 하는 말하니까 거니까, 그렇겠죠. 그건 또 무당을 무당의 전설하면은 무당 그렇죠. 박수가 되겠지만. 네. 결국 스승이란 여자 무당을 말하는 것겠지요. 이상하네. 여자 무당은 고대 시대의 모계 사회에서 대단한 지위를 지니고 있었답니다. 남자 무당인 화랑이 격의 화랑은 신라 시대의 화랑과 같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스승은 원래 중을 높여 부르는 말이었답니다. 15세기 문헌에는 스승이 나오는데 법은 스승이요 호는 제자라고 하였답니다. 네. 최세진의 훈몽자회에서는 불교의 스님을 스승이라고 기록하였고요. 옛날에는 스님을 존경해서 부를 때 사승 혹은 사님이라고 호칭을 했던 거랍니다. 또한 이율곡의 학교 모범에는 스승을 쳐다볼 때는 목 위에서 봐도 안 되고 선생 앞에서는 개를 꾸짖어도 안 되고 웃는 일이 있더라도 이빨을 드러내서는 안 되며 스승과 겸상할 때는 칠푼만 먹고 배부르게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라는 말은 들어도 또 이렇게 예. 또 굉장했네요. 내가 이걸 좀 스승님은 찾느라고 굉장했네. 쉽게 없는 말이라 한번 끌어와 봤습니다. 성균관 학칙에는 길에서 스승을 만나거든 두 손을 머리 위로 쳐들고 길 왼쪽에 서 있어야 하고요. 말을 타고 가거든 몸을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려 때에는 선생이란 말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 대한 존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그 조선 시대 때는 얼마나 스승이 스승에 대한 존경 하늘 우러러 본다고 대단. 했잖아요.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조선조 중엽 때 문헌인 해동 잡록에 보면 당시 선비들은 술 마시며 글 짓는 문주회에서 벼슬이 높거나 낮건 간에 서로 선생이라 호칭을 하였고 비록 벼슬이 높은 귀인일지라도 과거에 급제하지 않으면 선생이라 부르지 않고 그저 대인이라 부르는 것이 고려 때부터의 법도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발췌해 봤습니다. 음악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송창식 부릅니다. 손가락 두 개를 앞을 향해 뻗어라 검지 하나 검지 하나 조그만 주먹을 기운차게 뻗어라 마음속을 꼭 쥔 채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무나 이겨라 활짝 핀 그 손을 멀리 멀리 뻗어라 잃었던 것 다시 찾아서 나는 가위 된다 나는 바위다 나는 돌을 내봐 가위바위보 머나먼 인생길 갈림길도 많다
소리 질러 알아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무나 이겨라. 열린 길 가노라면 웃을 일도 많단다. 마음먹은 대로 내어라. 나는 가위네 나. 나는 바위다. 나는 볼을 내마. 가위바위보. 정한 길 그 한 손 주저 말고 뻗어라. 가위바위보 보보. 가위바위보. 예, 제가 제일 기억나는 스승님은 그 많은 스승님 중에서도 중학교 3학년 봄 학기 초였는데요. 담임 선생이 어느 날 종례 시간 때 저를 지명하시더니 교무실로 오라고 호출하셨습니다. 아, 저는 웬일인가 혹시 수업료가 납부가 늦었다고 독촉하시나 보다 했어요. 그 당시에는 가정이 넉넉지 않으니까 형제들 4명이 학교를 다녔기에 수업료를 제 날짜에 못 낼 때 있었거든요. 교무실에 불려가면 괜시리 가슴이 죄인처럼 콩당됩니다. 그럼요. 그때만 해도 선생님 부르시면 얼마나 겁이 나요. 네. 들어서니까 의자를 내주시면서 앉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교내 방송은 학생들이 하기로 했다 하시며 오늘 국어 시간에 책 읽는 목소리 35명 모두 들어봤는데 내 음성이 방송에 적합할 것 같아서 추천하는 거니까 점심시간에 10분 정도만 안내방송과 공지사항을 간단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불렀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동안은 선생님들이 했는데 고등학교 진학도 있어서 학생들 중에 한 학기씩 시켜보는 과정이 생긴 거랍니다. 이윽고 제가 어떻게 해요? 했더니 교실에 간간히 안내방송 나간 거 그대로만 하면 된다였어요. 넌 할 수 있으니 무슨 일에 깊은 생각은 금물이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니까 알고 있으라고 명령하시니 새로 오신 담임 선생님 말씀을 누가 감히 거역하겠어요. 그래서 한 학기만 하기로 시작한 게 그 학교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였답니다. 거기다 교내 신문을 발행할 때는 간간히 사진이 들어가는데 사진 찍어 삽입하는 일도 내게 맡겨져서 학생 몇이서 바쁘게 지냈던 추억 많았던 학창 시절이었습니다만. 재능이 있으셨는데 그 네. 길로 나가시면 좋았을걸. 아이고 그 당시는 아니죠 그게. 고등학교는 그런 대로 쉽게 들어갔어도 대학 입시라는 난관에 묻혀서 심적 불안이 있어서 저는 안내방송 간간히 시그널 음악을 물 흐르듯 적은 음량으로 짧게 넣어 가라앉은 저의 기분을 살려내고 살려낸 한 부분이었는데요. 그 점이 학생들 마음에도 전달되어서 청취율이 높아지니 선생님은 아예 방송 시간을 20분으로 늘려서 학생들의 고충이나 사연까지 담아내는 방송이 되었던 그래서 지금도 중학교 3학년 5반 김우열 담임선생님을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그뿐입니까?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수학 담당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전신자님은 선생님 좋아서 좋아할 때 있었어요. 멋있게 생겨가지고. 있었죠. 아 참. 그 수학 시간이 있는 요일에는 밤새도록
수학을 풀고 선생님께 이쁨 받으려고 작은 가슴이 설레었던 일이며 이 나이를 살아오는 동안 무수히 만난 특별히 생각나는 스승님 모두 여기에 나열하긴 어려워도 지나온 세월을 떠올리다 보면 정말로 보고 싶을 만치 기억나는 은사님께 이제라도 지역방송이지만 성북마을 미디어 파이팅 시녀 이 시간을 빌려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이미 저 세상에 계실 것 같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은사님이네요. 여고 졸업반 들려주세요. 이 세상 모두 우리 거라며 이 세상 전부 사랑이라며 날아가고파 뛰어들고파 하지만 우리는 여고 졸업반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우리들의 숨을 이야기 뒤돌아보면 그리운 시절 생각해보면 아쉬운 시간 돌아가고파 사랑하고파 잊지 못할 여고 졸업반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우리들의 숨을 이야기 뒤돌아보면 그리운 시절 생각해보면 아쉬운 시간 돌아가고파 사랑하고파 잊지 못할 여고 졸업반 잊지 못할 여고 졸업반 잊지 못할 여고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오빠 생각 시를 지은 12살 소녀에 대한 얘기와 스승님을 생각하는 스승의 날에 대한 얘기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해 DJ 김영자 전신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